자, 126페이지고요. 우리 앞에서 했던 상태 변화할 때 열에너지 출입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요. 액화에서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기화열은 흡수한다. 그지?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융해열을 항상 흡수한다.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열을 항상 흡수한다. 기화열 흡수, 융해열 흡수, 승화열 흡수 잘 기억해 주시고, 이때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낮아져요. 그 다음에 방출 같은 경우는 액화열,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열을 방출한다. 액화열 방출. 그 다음에 응고열,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 다음에 승화열 중에서도 기체가 고체가 될 때 승화열을 방출한다. 열을 방출할 때는요, 주변 입장에서는 열이 밖으로 방출되니까 주변 입장에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에서 응고, 액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주변 온도는 높아진다. 일단 유출할까요? 이제 방출하는 것들, 액화열 방출, 응고열 방출,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열 방출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열을 방출시키니까 주변 입장에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응고열 방출, 그러니까 뭔가 열이 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열이 나는 거예요.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이제 얼음집에서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살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얼음집을 지어놓고 물을 이렇게 뿌린대요. 이렇게 조금씩 물을 뿌린대. 그러면은 물을 뿌리면은 그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고체가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얼음집 안에서 약간의 온기가 느껴진다고 해요. 비슷하게 우리가 뭐 겨울에 조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겨울에 이제 군인들이 눈이 올 때 이제 훈련 같은 걸 할 때 땅을 파가지고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살거나 생존 훈련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도 막 이제 비슷해요. 이제 그런 이제 얼음이나 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파묻혀서 들어가면은 이제 물방울 같은 거, 물 같은 걸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이제 걔가 액화열을 방출시키면서 응고열이죠, 죄송해요. 네, 응고열을 방출시키면서 열을 방출시키니까 그 눈 속에서도 약간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방식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액체 파라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초 같은 걸 녹여가지고 이제 온열 칠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액체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가 꺼내면요, 파라핀이 이제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응고열을 방출시키겠죠. 이때 따뜻한 걸 이제 유지시켜주면서 이제 온열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추운 겨울철 가열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일 저장 창고에 물이 든 그릇을 놓아두면 과일 대신에 물이 먼저 얼겠죠. 그래서 물이 얼면서 열을 조금씩 내니까 응고열을 방출시키니까 물이 먼저 얼면서 열을 내고 이때 이제 과일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석빙고,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냉장고에 석빙고 있죠. 석빙고의 원리이기도 해요. 석빙고 안에다가 뭔가 음식물들을 집어넣어 놓고 얼지 않도록 물 같은 거를 집어서 보존을 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사과 농장 같은 데서, 과일 농장에서요, 한파에 대비해가지고 사과꽃에다가 물을 뿌려서, 그럼 물이 먼저 얼겠죠. 그러면서 열을 내뿜으니까 그 안쪽에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이파리 같은 것들 조금 어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냉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물을 뿌린다.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이번엔 액화열 방출을 볼게요. 액화열은 기체가 액체가 될 때잖아요. 그래서 증기 난방으로 이제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 되는데요. 수증기 같은 걸로 이제 난방시키는 방식 있죠. 액체가 수증기가 되면서 이제 열을 방출시킬 때, 수증기가 액체가 될 때 이제 열이 나오면서 따뜻하게 한다는 거고요.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이제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을 때, 수증기가 이제 너무 꽉 차면은 이제 너무 꽉 차고 조금 이제 하다 보면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이때 액화열을 방출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날씨가 약간 후덥지근하게 무덥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카페 같은 데 쓰는 커피 기계의 스팀 분출 장치, 스팀은 이제 수증기잖아요. 이걸로 이제 우유를 데워서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추울 때 이 근처에 이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인데 지금도 이제 하면 이제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입김을 불면 이제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입김에서는 입에서 나온 김이 하면서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증기로 변하는, 수증기가 이제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변하는 거거든요. 김으로. 그러면서 이제 액화가 되면서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의 약간의 후덥지근함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화열이 방출하는 현상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체가 고체가 될 때 승화는요. 겨울철 눈이 내릴 때 날씨가 포근해지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증기가 고체화 되면서 이제 눈이 되기 전에 이제 승화열을 방출시키고 요때 요 포근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11월 중순 정도 지나면 이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곧 느껴지겠죠. 여기 이제 열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보시면요.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승화열을 흡수하고 요 쭉 옆에 가셔서 열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여기다가 이제 비출할까요? 주변에서 내 입장에서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입장에서 온도가 낮아지겠죠. 열을 뺏기니까. 그죠? 그래서 융해열 흡수를 보시면요. 융해라는 건 고체가 액체가 될 때를 말하는 거죠. 열을 흡수하니까 볼게요. 더운 여름날 얼음 조각 옆에 있으면 시원하다. 얼음이 물방울로 녹으면서 이제 융해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고요. 미지근한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융해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이 시원해진다는 거고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음식물을 시원하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음 얘기고. 네 번째, 신선식품을 포장할 때 얼음팩을 함께 넣으면 마찬가지죠.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입장에서 식품은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 뭐 마트나 뭐 생선 가게 같은 데 지나가 보시면 생선을 얼음에다가 보관하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이제 마찬가지고 융해열을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거고요. 기화열 흡수는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될 때가 되겠죠. 여름날 도로에 물을 뿌리면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면서 열을 흡수하면서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는 거고요. 알코올을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사 같은 거 맞고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닦잖아요. 알코올이 금방 마른단 말이에요. 액체의 알코올이 말라가지고 수증기가 될 때 열을 흡수하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래서 알코올을 묻혀놓으면 약간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치? 그런 이유예요.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여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열이 나면은 엄마가 어릴 적에 이제 뭐 수건 같은 거를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물을 딱 대주잖아요. 이마에다 대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마에 있는 열이 이렇게 뺏기면서 이제 열을 흡수하죠. 네. 물에 젖은 수건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이마에 열이 이제 뺏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죠. 체온이 낮아진다는 거고 휴대용 버너를 사용한 후에 연료통을 만져보면 차갑다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요거는 이제 버너 있죠. 요거 무슨 부탄가스 우리 캠핑 가서 쓰는 부탄가스 있잖아요. 부탄가스를 흔들어 보면 처음에 되게 이제 액체같이 느껴져요. 액체로 돼 있거든요. 액체 부탄가스인데 그걸 사용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요. 에너지 연료를 사용하면 그러면은 그 기체가 됐으니까 이제 차갑게 되겠죠.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이제 차가움을 느끼는 거죠. 열을 뺏어갔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무더운 여름철에 안개처럼 물을 뿌려주는 장치 뭐 예를 들면 스프링쿨러 같은 거 있잖아요. 잔디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스프링쿨러 아니면은 여름에 이제 도로를 좀 식혀주려고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뿌리잖아요. 같은 원리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물들이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되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거 좀 중요한데요.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을 보관한다 되는데요. 이 양가죽이 미세한 구멍들이 다 나 있어요. 가죽이다 보니까 이제 공기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있어. 구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은 이제 분자가 크니까 통과를 못 하는데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공기가 되면 기체 입자가 되면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막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해요. 양가죽에다가 물을 보관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물이 이제 너무 더우면서 이제 수증기로 변하겠죠.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변하면서 조금씩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열을 이제 흡수하면서 주변 온도 내려가기 때문에 좀 약간 시원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게 이제 기화열을 흡수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고체가 기체가 될 때의 승화열 흡수를 보시면요. 이건 드라이 아이스가 되겠죠.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두면 드라이 아이스크림이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요.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 상태에서 기체로 조금씩 변하지만 얘가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에 있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냉장식품 같은 것들은 차갑게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열을 드라이 아이스한테 뺏기니까. 그죠? 그런 원리고요.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한번 이제 더 예를 더 볼게요. 동물의 체온 조절 방법인데요. 동물의 체온 조절 방법은 옆에다가 기화열 흡수 이렇게 써 놓으세요. 주로 얘네가 하는 방식은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열을 흡수해서 시원함을 느끼는 방식이에요.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개가 너무
더울 때는 자기 몸들을 이렇게 핥잖아요, 그죠? 동물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핥으면은 자기 몸을 핥으면 여기가 액체로 이제 젖잖아 몸들이. 그러면 이 젖은 액체들이 기체가 되면서 날아갈 때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는 방식이고, 요거는 우리도 예를 들면 샤워 같은 거 한 다음에 선풍기나 에어컨 앞에 있으면 되게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름에, 그죠? 왜냐면 액체인 물이 이제 기체로 날아가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더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름에 샤워하고 선풍기 앞에 있으면 더 시원함을 느끼죠.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도요, 물이나 진흙탕 속에서 몸을 헹군 후 몸에 묻은 몸을 증발시켜서 체온을 조절한대요. 얘네는 이제 샤워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물웅덩이나 이런 데 들어간 다음에 이제 말리는 방식으로 좀 시원하게 보존한대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고양이도 이제 자신의 털을 이렇게 막 핥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다 너무 더워서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이제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화열을 흡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화열 흡수라고 써놓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약간 원시적인 부족에서 쓰는 냉장고 같은 방식이래요. 그래서 토기 안에 두 번째 토기를 넣는 거고요. 그러니까 팟인 팟이라고 하는데 토기 안에 토기를 또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안에 그릇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안쪽 그릇에는 이제 식품을 보관하고요. 바깥쪽 그릇과 안쪽 그릇 사이에 흙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흙을 집어넣으면 흙이나 진흙 같은 거 집어넣는 거야. 거기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흙이나 진흙은 물을 조금 오래 보관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물을 보관하면서 얘가 물이 날아갈 거 아니야. 조금씩 증발되겠죠. 이때 액체가 기체로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안쪽 그릇에 있는 음식물들이 좀 그냥 신선하게 보존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약간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더운 지역에서 원시 부족들이 많이 하는 냉장고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항아리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 젖은 흙을 넣어두고요. 물이 기화하면서, 그러니까 증발하면서 주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아까 전에 양가죽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양가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기화열 흡수라고 써놓으시고요. 양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에는 매우 작은 구멍들이 있고요. 이 구멍으로 스며 나온 물이 기화하면서 주변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주변 온도가 낮아져서 물주머니에 들어있는 물이 시원해진다. 그래서 중동이나 이렇게 사막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말 타고 가면서 오랜 시간 이동할 때 양가죽에다가 물을 보관하고 쓰는 방식이라고 해요. 아니면 몽고 같은 데 있잖아요. 물을 좀 구하기 힘든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양가죽에다가 혹은 이제 소가죽 같은 데서 가죽으로 된 주머니에다가 물을 보관한다고 해요. 이런 방식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른쪽에 6, 7, 8, 9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주변 온도가 낮아 있는 상태면은 열을 흡수하는 게 되겠죠. 흡수해서 주변 온도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열을 흡수하는 거는 기화열, 융해열, 승화열,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열.
다 이제 하신 분들은 요거 뭐 제일 위쪽에 한번 적어주세요. 에어컨의 원리고요. 위쪽이나 아래쪽에 빈 데다가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6번부터 볼게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 변화도 있는데요. 네, 주변에서 온도가 낮아지려면 열을 흡수해야겠죠. 그래서 열을 흡수한다는 거는 기화열, 융해열,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열이 되겠고,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6번은 BC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추운 겨울 사과 농장에서 사과꽃에 물을 뿌린다 돼 있는데요. 이거는 7번은 1번은 A가 되겠고요. 한번 부를게요. 2번은 이제 B, 그 다음에 3번은 D, 그 다음에 4번은 C, A, B, D, C가 되겠고요. 8번에 소나기가 내리기 전 날씨가 후덥지근해진다. 열을 방출하는 게 되겠죠. 8번의 1은 방출, 2번은 따뜻하게 한다. 방출 되겠죠. 시원해진다, 시원해진다. 3번, 4번은 이제 흡수가 되겠죠. 9번은요.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열을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낮. 그 다음 2번은요.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면은 드라이아이스가 고체가 기체가 되면서 승화열을 흡수하죠. 그러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니까 낮. 추운 겨울철 과일이 얼지 않도록 과일 저장 창고에 물그릇을 놓아둔다. 이것도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열을 흡수하니까 낮. 겨울이군요. 네, 겨울에는 이제 물이 먼저 얼잖아요. 응고열을 방출하죠. 그래서
녹 되겠죠. 신선식품을 포장할 때 얼음팩을 함께 넣어서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하면요, 이거는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기화열을 흡수하죠. 그래서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죠. 낮, 높 되겠고요. 자, 이제 왼쪽에 마지막 3번 에어컨의 원리인데요. 별표 쳐놓고요. 에어컨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개의 장치로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안쪽에 우리 실내에 있는 거를 우리가 실내기라고 하고요. 바깥쪽에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걸 실외기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에어컨은 두 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안쪽에서 쓰는 실내기,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설치하는 실외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기 안에는 증발기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는 증발이 뭐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에어컨 안에는 액체 냉매가 들어있거든요. 관을 통해 가지고 액체 냉매가 이렇게 지나가. 이 지나갈 때 따뜻한 온도로 증발기에서 액체가 기화가 되도록 따뜻한 온도가 이제 유지시켜져요. 그 안에서. 그러면은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기화열을 흡수하잖아요. 기화를 흡수하면은 얘가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를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는 차가워지겠죠. 주변 온도는 낮아지니까 차가워지지. 그래서 이 낮아진 온도를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밖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찬 바람을 배출하는 게 실내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차가운 에어컨에 차가운 바람이 나오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관이 연결돼가지고 밖으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체가 된 냉매는 이제 실외기에 있는 응축기로 변해요. 응축기는 기체가 다시 액체기로 변하는 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기체 냉매가 액화가 되고요. 액화가 될 때 액화열을 방출시키니까 실외기를 지나갈 때 항상 우리 건물 바깥에 있는 실외기는 항상 더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치? 잘 아시죠? 그래서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운 바람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기에는 주변 온도가 낮아져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져서 찬바람, 그 다음 실외기에서는 이제 액화열을 방출시켜서 주변 온도가 높아지니까 더운 바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그림상으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실내기를 보시면요, 냉매가 기화한다 돼 있죠. 그래서 기화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기화열을 흡수한다. 두 번째 열에너지를 흡수 윗줄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찬바람이 나와요. 오른쪽에 바깥쪽에 있는 실외기에서는요, 응축기에서는 냉매, 액화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액화열을 방출하겠죠. 두 번째 열에너지 방출 밑줄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운 바람이 나오겠죠. 네. 이게 에어컨의 원리인데요. 난방기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실내기에서는 액화열을 방출시키고요. 그 다음에 실외기에서는 이제 기화열을 흡수해서 찬바람이 나오게끔 하는 게 이제 난방기의 원리고요.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는 같이 되잖아요. 컨버전이 돼가지고 에어컨하고 난방기가 같이 되잖아요. 그때는 얘가 기화열을 흡수했다가 또 액화열을 방출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도 똑같이 생겼어요. 냉장고도요, 여러분도 보시면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만져보시면요,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가 있는데 실내기, 실외기가 어차피 둘 다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실외기는 뒤쪽에 보시면은 뻥 뚫려 있는 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혹은 뭐 이렇게 꼬여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쪽이나 바깥쪽을 만져보시면 되게 따뜻함이 느껴져요, 냉장고. 그래서 집에 가서서 냉장고를 만져보시면 뒤쪽이나 옆쪽이 되게 좀 약간 따뜻하고 안쪽은 차갑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쪽에는 실내기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증발기가 있어.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제 뭐 옆이나 뒤쪽에는 이제 뭐 응축기가 있어가지고 액화열을 방출시켜요. 똑같은 원리로 돼 있어요, 냉장고도. 자, 오른쪽에 10번 한번 볼게요. 액체 냉매가 기체로 변하면서 실내기 쪽에서는 열에너지를 이제 흡수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실외기에서는요, 기체 냉매가 액체로 변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요. 아까 전에 이제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134페이지에 10번부터 15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실력 탄탄 풀고 이제 단원 평가까지 풀 거예요, 오늘은. 번에 액체 파라핀에 손을 담았다가 꺼내면 손이 따뜻해진다는데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죠?
에어컨은 실내기에서는 기화열을 흡수한다. 실외기에서는 액화열을 방출한다. 기화열을 실내기에서는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찬바람, 그리고 실외기에서는 액화열을 방출하니까 더운 바람. 시험에 나와요. 자, 10번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번은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응고하잖아요. 그래서 응고열을 방출한다. 10번은 3번이고요. 11번 같은 경우 가는 여러분들 뭐 물놀이 갔을 때 수영장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그죠? 실외 수영장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잘 놀고 되게 추움을 느끼잖아. 나왔을 때. 그치? 그 이유가 몸에 젖은 물이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이제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져서 추워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승화열을 흡수하는 거죠. 고체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공통점이 있겠죠. 11번에 1번. 가는 이제 기화열을 흡수고요. 나는 승화열을 흡수가 되겠죠. 12번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동이나 사막 지방에서 이제 양가죽에다가 물을 보존하는 거 기화열 흡수라고 그랬죠. 1번에 주머니의 작은 구멍으로 스며 나온 물이 기화한다. 2번에 물이 상태 변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상태 변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기화가 될 때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겠죠. 입자별은 불규칙하게 되겠고요. 12번에 4번이네요. 13번은요. 알코올로 묻힌 솜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시원해지는 거. 이것도 기화열 흡수가 되겠죠. 12번에 4번이고요. 13번은 응고열 방출이죠. 물을 뿌렸을 때 이제 얼음을 얼면서 열을 방출한다. 응고열 방출. 그래서 이것과 같은 거는요. 13번에 1번 되겠고요. 사각부채에 물을 뿌리면 물이 대신 얼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따뜻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니은은 이제 증기 난방이니까 이거는 수증기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액화열 방출이 되겠고요. 디귿은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음식물을 보관한다. 이거는 고체가 액체가 될 때, 그러니까 융해열 흡수가 되겠고, 리을은요 안개처럼 물을 뿌려주는 장치 주변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이거는 기화열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3번에 1번이고요. 14번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에너지의 종류가 나머지 몇 가지라는 거. 흡수냐 방출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다. 요거는 기화열 흡수. 그 다음에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춥다. 이것도 기화열 흡수. 3번에 미지근한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돼 있는데요. 요거는 융해열 흡수가 되겠죠. 4번은요. 휴대용 버너를 사용한 후 연료통을 만지면 차갑다. 이것도 기화열 흡수네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니까.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시원해진다. 이것도 기화열 흡수. 1, 2, 4, 5는 기화열 흡수고 3번만 융해열 흡수니까 3번이 답이네요. 다 흡수인데 상태 변화가 다른 거군요. 15번은요. 에어컨이고요. 실내기에서는 기화열 흡수, 실외기에서는 액화열 방출. 요거 꼭 외우자. 그래서 답은 15번에 1번이고요. 실내기에서는 기화, 실외기에서는 액화. 그죠? 넘어갈게요. 136페이지 실력탄탄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볼게요.
볼게요. 1번은요. 이제 액체 물질이고 냉각할 때니까 어는 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A는 50도씨에서 얼고 B는 약 한 40도씨에서 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는 점 되겠고요. 기억 60도씨에서 A는 60도씨에서는 뭐 A나 B나 둘 다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 A는 B보다 높은 온도에서 온다. 또 맞죠? 답은 4번이에요. 디귿 냉각 후 15분이 되었을 때 15분이 되면 둘 다 이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인 응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A와 B는 모두 고체 상태로만 존재한다는데 온도가 일정한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둘 다 존재한다고 했죠. 액체와 고체. 1번에 4번이고요. 2번은 이제 에탄올을 가열하는 거니까 이제 끓는 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에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거든요. 그래서 78 이렇게 쓰여 있죠. 이런 이제 끓는 점과 관련된 끓는 점, 어는 점에 관련된 내용은 2학년 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배우니까 참고해 주시고 1번 에탄올이 끓기 시작한 온도가 78도씨예요. 이제 평행한 구간이죠. 일정한 온도 구간. 2번 가의 A에서는 에탄올을 가열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에탄올은 폭발성이 있어서 가연성이 있어가지고요. 직접 가열하면 폭발해요. 크게 터져요. 그래서 물 안에다가 에탄올을 간접적으로 끓이는 중탕식으로 물중탕 방법으로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끓림 쪽 있죠? 끓임 쪽은 에탄올이 이렇게 끓는 거를 넘치기 위해서 안에다가 넣어주는 돌이나 사기 같은 조각이라고 했었고요. 갑자기 폭발하면 안 되니까 부글부글 끓으면 안 되니까 천천히 끓으라고 넣어주는 거다 그랬죠. 이런 실험 기법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에탄올이 액체에서 기체로가 되는 거니까 기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통해 가지고요. 위에는 뚜껑이 막혀 있으니까 A라는 가지를 통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면서 기체가 에탄올 기체가 이제 찬물이 있으니까 식어가지고요. B에서는 다시 액체로 에탄올로 똑똑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액화가 되겠죠. 2번도 맞죠. 3번은요. 나의 A 구간에서는 에탄올은 액체가 되겠죠. B는 이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이죠. 답은 2번에 5번이네요. 나의 B 구간에서 에탄올은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가열 구간이니까. 그지? 에너지를 흡수해서 상태 변화하는 데 써요. 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자사의 인력을 끊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3번은요. 이런 건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학년 때 배운 내용이긴 한데요. 물질이 끓기 시작한 온도와 이제 얼기 시작하는 어는 점이 나와 있어요. 어는 점과 끓는 점이 나와 있고요. 25도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체로 존재한다는 건 이미 끓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25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찾으시면 돼요. 낮은 온도에서 끓는 물질, C가 되겠죠. 보통 기체들은 산소, 이산화탄소 뭐 등등등의 수소 등등등의 기체들이 있잖아요. 기체들은 끓는 점이 영하 25도씨 이하예요. 그리고 보통 어는 점들이 되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질소 같은 경우는 영하 뭐 200 몇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액체 질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SF 영화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이제 냉동인간 같은 거 아니면 우주 여행할 때 우리가 냉동으로 만들 때 액체 질소를 만들거든요. 오래 이제 뭔가 정지시키기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한 200 몇 도 정도 돼요. 그래서 냉동인간 만드는 거 액체 질소를 쓰는데 보통 영하 뭐 1, 200도씨 정도 된다가 집어넣는다 이런 거고요. 어쨌건 답은 3번에 그래서 3번이에요. 이거 나중에 2학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끓기 시작하는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일 때, 그러니까 지금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끓는 점이 있을 때 이게 기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3번. 4번은요. 에탄올을 적신 휴지에다가 이제 부채질을 하면요. 자, 에탄올을 적신 휴지로 감싼 캔을 부채질하면 액체 상태의 에탄올이 이제 기화하겠죠. 기화하면서 캔 음료의 열 에너지를 기화니까 흡수하겠죠. 흡수한다. 따라서 캔 음료는 열 에너지를 잃어버림으로 온도가 낮아짐으로 시원해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4번에 2번 되겠고요. 5번은요. 답만 부를게요. 네, 5번에 3번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 열에 대한 내용이에요. 5번에 3번.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와 기체가 되면서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의 상태가 변하면서 입자 배열이 고체와 기체가 되는 거니까 불규칙화가 되는 거죠. 5번에 3번이고요. 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단원 평가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숙제는 이 뒤에 있는 시험 대비 교재 있죠?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풀으시는 거예요. 확인은 안 하겠지만 한번 복습 의미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배운 파트가 제일 뒤쪽에 60페이지부터예요. 60에서 64페이지까지는 끝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복습 의미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1분 후에 제가 단어 평가 문제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풀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 지금 4단원이니까 4단원에 처음에 나왔던 것들 확산과 증발 같은 이제 기체가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근데 입자의 움직임에 대한 증거, 확산과 증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들 여러 용어들 되게 복잡했었죠. 액화, 기화, 융해, 응고, 승화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열 출입과 관련된 것들. 기화열 흡수, 융해열 흡수, 승화열, 고체열 기체가 되는 승화열 흡수. 그 다음에 액화열은 방출, 응화열 방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열 그와 관련된 예들. 다음 평가 문제를 볼 거고요. 오늘 시험은 아까 전에 오늘 했던 내용들 열 출입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볼게요. 단원 평가 문제 137페이지부터 1번부터 25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답만 볼게요. 시작.